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청권 4개 시도가 2027 하계 유니버시아드로 알려진 세계 대학 경기 대회를 어젯밤 공동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투표가 실시된 벨기에 브뤼셀에서는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치밀한 전략과 공조로 얻은 성공의 기쁨을 나누고 있는데요. 세계 대학 경기 대회를 통해 지역의 체육시설이 대거 확충되고 2조 7천억 원의 직간접적 파급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앞으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국제대학 스포츠연맹 집행위원회 총회에서 충청권 4개 시도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를 제치고 2027년 유니버시아드 개최지로 최종 확정된 순간 현장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오며 얼싸안고 기쁨을 나눕니다. 이번에 미국의 막강한 팀하고 경쟁해서 이겼다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 충청권에 단결된 힘을 보여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20년 7월 대전고와 세종, 충남, 충북 시도지사가 국회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대회 유치를 천명한 지 2년 4개월. 결국 국내 최초로 광역 지자체가 하나 돼 국제대회를 유치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충청권이 스폰서십에 기반을 두고 추진되는 노스캐롤라이나 주와 달리 한국, 중앙, 지방정부의 안정적 재정 지원을 통해 추진된다는 점을 강조한 게 성공 요인으로 꼽힙니다. 또 개발도상국 참가 선수 등의 참가 비용 혜택을 일부 제공하고 모든 참가국의 출입국을 지원하는 등 열린 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해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보고 앞으로 충청권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충청권은 4개 시도가 공동으로 개최하면서 비용을 분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됩니다. 총 2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직간접 경제적 파급 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충청권이 하나가 돼서 이러한 쾌거를 이뤄냈기 때문에 이러한 쾌거를 충남 메가시티 이루는데 동력을 삼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27년 8월 2주간 열리는 대회에는 150개국 선수단 10,000여 명이 참가해 18개 종목에서 경쟁을 펼치게 되며 주 선수촌은 세종에 두고 개회식은 대전, 폐회식은 세종에서 각각 열리게 됩니다. 지역별 경기장은 대전 4곳, 세종 3곳, 충남 12곳, 충북 11곳으로 남은 기간 대전은 서남부 스포츠타운을, 세종은 세종 종합경기장을, 충북은 청주 오송체육관 등을 건설해야 합니다. 당장 조직위원회가 발족되면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갈 예정으로 교통망과 숙소 등도 차질 없이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어젯밤 천안 서북구에 5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는 등 충남 지역에 내린 폭우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장제천 인근 하천 정비공사에 투입됐던 대형 크레인 일부가 파손되며 넘어져 고압선을 덮쳤고 주변 700여 가구 아파트 등이 정전됐다가 1시간 반 만에 전기 공급이 재개됐습니다. 이 밖에도 천안 장제천 인근에서는 하천이 범람해 인근 주택 10여 채가 침수됐고 서산, 태안, 아산 등에서도 도로와 주택 침수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충남도는 서해안과 천안, 아산 등 북부 내륙 지역에 강풍이 예보됨에 따라 선박 1,876척을 결박한 데 이어 7개 항로 모두를 통제하는 등 기상 상황에 따른 비상근무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재활치료를 위해 전국을 옮겨 다녀야 했던 중증 장애 아동 가족들이 애타게 기다려온 곳, 바로 대전 충남권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이죠. 그런데 당초 연말까지 완공될 예정이었던 병원 공사가 지연되면서 완공 및 개원 일정이 불투명해졌는데요. 중증 장애 아동들의 치료와 교육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0병상 규모로 돌봄 교실과 파견 학급을 갖춘 어린이 재활병원으로 기대를 모은 대전 충남권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당초 연말 준공될 예정이었지만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공정률이 80% 수준입니다.
준공 시기가 내년 1, 2월로 미뤄지고 개원도 내년 3월 이후로 미뤄진 상황인데 문제는 치료와 교육을 함께 받아야 하는 중증 장애 아동들입니다. 이미 취약 통지서를 받은 7세 아동들은 물론 타지에서 대전으로 전학을 희망하는 아동들까지 개원 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할 거다 그게 보여야 학년 올라갈 때 3월 전에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계획을 짜가지고 이제 학교 측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옮길 건데 입원 및 학사 일정과 관련해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것도 가족들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병원 홈페이지조차 없는 데다 개원 일정이나 치료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는 설명회조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개원을 하는 거는 맞는지 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기대하고 기다려 왔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장애 어린이 가족과 시민들한테 좀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대전시는 공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는 한편 아동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교육당국과 협의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지에서 이사를 혹시나 와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아마 시기가 특정 안 되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조만간에 브리핑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논란이 된 병원 명칭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지침 변경에 따라 후원기업인 넥슨 명칭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병원장 선임 등 운영과 관련된 불합리한 조항은 수정됐다고 대전시는 밝혔습니다. TJB 노동현입니다. 최근 날씨가 추워지면서 뇌졸중 발생 위협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매년 10만 명이 넘는 뇌졸중 환자가 발생하고 20분에 1명씩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뇌졸중은 대응이 늦을수록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기기 때문에 전조 증상을 잘 알고 빠르게 대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중선 개건 의학 전문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지난 9월 미국 오클라호마주의 한 방송국에서 앵커가 아침 뉴스 생방송 도중 수차례 말을 더듬습니다. I'm sorry, something is going on with me this morning and I apologize to everybody. 이를 본 동료들이 응급신고로 급히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뇌졸중 초기 증세였습니다. 뇌졸중은 뇌기능 장애가 상당 기간 지속돼 심할 경우 사망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선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 3분의 2, 뇌혈관이 터져 출혈이 발생하는 뇌출혈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상이 서서히 진행되는 일반 질환들과 달리 뇌졸중은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대표적인 전조 증상은 안면마비나 편측마비, 언어장애, 물체가 둘로 겹쳐 보이는 시각장애, 심한 두통 등으로 증상이 있다면 즉시 119를 부르거나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전조 증상이 나타나고 4시간 30분 이내가 치료의 골든타임으로 빠르게 치료를 받아야 후유증이 적습니다. 5분 이상 혈액 공급이 안 되기 시작하면 이제 비가역적인 변화가 생겨서 혈관 시술을 통해 개통을 해서 혈액이 공급된다 하더라도 살아날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뇌졸중을 예방하려면 평소 고혈압이나 당뇨, 비만 등 위험 요소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금연, 금주와 더불어 하루에 30분 이상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하고 야채와 생선 위주의 저염 식단을 하는 게 좋습니다. 뇌졸중 가족력이 있거나 만성질환이 있다면 증상이 없더라도 1, 2년에 한 번씩 MRI나 MRA 등 뇌질환 검진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와 같은 뇌경색과 뇌졸중의 위험 인자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적어도 1, 2년에 한 번 정도는 영상 검사를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뇌졸중은 전조 증상이 잠시 사라진다고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48시간 이내 50%가 재발하는 만큼 전조 증상이 있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 혈전 용해제 등 약물 치료나 혈전 제거를 위한 시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TJB 닥터 리포트 이중선입니다. 제1회 충청권 산악연맹 회장배 스포츠 클라이밍 동호인 대회가 대전 월드컵 경기장 인공 암벽장에서 열렸습니다. 참가 부문은 초등부 저학년과 고학년,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인 남녀 학생부, 그 밖에 남녀 일반부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 동호인들이 모여 선의의 경쟁을 펼쳤습니다.
오늘 새벽 3시 32분쯤 대전시 유성구 대정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화재로 56살 남성 1명이 숨졌고 동갑인 또 다른 남성 1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잠을 자면서 피워둔 소형 난로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